이제 98페이지 파동 그래프에 대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 가는 파동 PQ가 각각 화살표 방향으로 1m/s의 속력으로 진행할 때 어느 순간의 매질의 변이를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 A점부터 E점 중 하나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나는 어느 점의 변이를 나타낸 것인가를 찾아내는 문제입니다. 이 나 그래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주기가 2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진동수는 주기 역수기 때문에 2분의 1 헤르츠가 되겠죠. 야, 얘는 A, B, C, D, E 중에서 어떤 한 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고요. 가 보면은 왼쪽 그래프는 파동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그래프입니다. 이동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이동했을 때 그래프를 점선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럼 얘 보면은 가에서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지금 이렇게 얘가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진행하겠죠. 이렇게 진행할 거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나에서 변이 시간 그래프를 보면은 얘는 지금 어떤 매질은 지금 변이가 0인 지점부터 지금 진동을 시작할 거고 시간이 지났을 때 변이는 위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먼저 위쪽으로 이동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A점은 아니죠. 왜냐면 얘는 시간이 지났을 때 아래로 진동하기 때문에 B는 어떻게 됩니까? B는 애초에 이제 선택지가 아니고요. 얘는 지금 0점에서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C는 0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진동할 거고요. D도 0점에서 시작해서 위로 진동할 거고요. E는 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래로 진동하겠죠. 그래서 답을 고르자면은 일단 0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위로 진동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C 아니면 D가 될 겁니다. 근데 찾아내야 될 조건이 또 있죠. 얘 같은 경우는 파동의 속력이 1m/s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 구하는 식을 적어보면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차원으로 주기분의 람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얘를 람다 F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동의 속력이 1m/s라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진동수가 혹은 주기가 저 진동수로 할게요. 주기도 상관없습니다. 진동수가 얼마야? 2분의 1 헤르츠잖아요. 그러면은 얼마의 파장이 나와야지 1m/s가 됩니까? 2m의 파장이 나와야지 1m/s가 된다고요. 야, 그러면은 이 두 그래프 중에서 누가 어디서의 파장이 2m가 되는 겁니까? 얘 같은 경우는 3m가 되는 거죠, 파장이. 얘는 파장이 2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가 맞는 답이 되는 거예요? 바로 Q점이 아니죠. 어디서 D점이 맞는 답이 될 거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문제 그림 가는 매질 A와 매질 B에서 플러스 X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의 어느 순간의 변이를 X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어떤 순간부터 매질 위의 점 P의 변이를 T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변이 시간 그래프죠. 이때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구하려. 야, 여기에 지금 서로 다른 매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매질이 있다라는 거는 매질에 의해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매질 A에서의 파동의 속력과 매질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달라야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가 뭐죠? 파워는 동일하기 때문에 진동수는 같아야 돼요. 그런데 이 P점에서 요 P점이 여기 있는데 이 P점에서 이 P점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냈더니 얘가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대요. 이때 우리는 매질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을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 주기 한번 보자고요. 주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는 요거죠. 주기는 요거기 때문에 주기는 0.2초가 될 거고요. 진동수는 0.2분의 1이기 때문에 5Hz가 되겠죠. 그러면은 매질 A에서나 매질 B에서나
지금 진동수는 5Hz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 한번 구해보자고요.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주기분의 람다 F라고 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매질 A에서와 매질 B에서는 매질이 다르기 때문에 파동의 속력이 달라야 되겠죠. 여기서는 우린 뭘 구하래요? 매질 B에서의 속력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는 그냥 다 구해봅시다. 매질 A에서의 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매질 A에서의 파장이 얼마예요? 2m가 되겠죠. 2m. 저 그냥 진동수로 구할게요. 2m. 그 다음에 2m. 매질 B에서는 얼마가 됩니까? 매질 B에서는 이거죠? 요거. 그럼 얘는 4m가 되겠죠. 곱하기 진동수는 파원이 동일했기 때문에 항상 같아야 되겠죠. 5Hz. 어떻게 됩니까? 얘는 A는 10m/s의 진행 속도고요. B는 20m/s의 진행 속도입니다. 우리는 B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그림 가는 t는 0일 때 일정한 속력으로 x축과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 y를 x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요. 어떤 진행하는 팔을 갖다가 사진 찍은 것이고요. 그림 나는 x는 2cm의 위치에서 2cm 여기에 수많은 어떤 파동에서 수많은 매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요 매질을 본다라는 겁니다. 이 매질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게 나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그래프에서의 한번 그 정보를 찾아보자면은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주기는 요거잖아요. 요거. 주기는 2초가 될 거고요. 진동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1 헤르츠가 되겠죠. 야, 그럼 P점에서 진행 방향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야, 이 P점, 즉 P점이 아니죠. 2cm의 위치에서 매질의 변이는 일단은 진동 중심에서 시작하고요. 아래로 내려가는 방향으로 운동을 할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잖아. 그치?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얘가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시간이 지난 뒤에 파동은 이렇게 파란색 점선이 될 거예요. 어떻게 이동했어요? 여기 있다가 얘가 점선으로 이렇게 이동한 거잖아요.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은 왼쪽, 즉 마이너스 x 방향이 된다. 맞습니다. 파동의 진행 속력은 8cm/s이다. 파동의 진행 속력을 구하는 공식 어떻게 구합니까? 속력은 시간 대 거리예요. 주기분의 람다라고요. 람다 F고요. 이때 요거가 뭐가 됩니까? 요게 파장이 되겠죠? 파장은 4m가 될 거고요. 진동수는 얼마라고요? 진동수는 2분의 1Hz가 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구하면 얼마가 됩니까? 이렇게 구하면 2m/s가 되겠죠. 나 진동수로 안 구할래, 주기로 구할래 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파장은 얼마였어요? 파장은 4m였죠. 주기는 얼마였어? 2초가 되기 때문에 결국엔 똑같은 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 속력은 8cm/s이다. 틀렸습니다. 2초일 때 x는 4cm에서 지금 여기에서 y는 즉 이 매질의 변이는 얼마가 되느냐라는 거죠. 2초라는 게 뭐였어요? 주기였죠. 주기라는 거는 왕복했을 때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쵸? 얘는 2초가 지났을 때 이렇게 다시 자기 자리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y는 2cm가 아니라 0cm가 돼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 돼야 되겠고요. 수능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시간 t0일 때 x축과 나란하게 매질 A에서 매질 B로 진행하는 파동의 변이를 위치 x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점 PQ는 x축상의 지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PQ 중 어떤 한 지점의 파동의 변이를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먼저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의 정보를 빨리 다 추출해 보자고요. 변이 시간 그래프에서의 주기는 얼마가 됩니까? 바로 주기는 2초가 될 거고요.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매질 2에서 파장도 구할 수 있겠죠. 매질 2에서의 파장은 얼마가 됩니까? 4m. 매질 B에서의 파장은 얼마가 돼요?
2m가 되겠죠. 야, 그럼 보겠습니다. 파동의 진동수는 얼마가 됩니까? 파동의 진동수는 2분의 1 헤르츠가 돼야 되겠죠. 틀렸고요. 매질 A에서나 매질 B에서의 진동수는 다 2분의 1 헤르츠죠. 왜냐하면은 파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원은 항상 여기잖아. 그치? 니은 나에서 Q에서 나는 Q에서 파동의 변이다. 야, 얘는 맨 처음에 매질의 한 점이 진동 중심부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서 아래부터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대? 얘가 A에서 B로 이동한대요. A에서 B로 이동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오른쪽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이동하는 파동을 점선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렸을 때 P점은 지금 위로 진동하죠. Q점은 아래로 진동을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는 지금 이 변이 시간 그래프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Q에서의 파동의 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파동의 진행 속력은 A에서가 B에서의 2배이다. 파동의 진행 속력 어떻게 구합니까? 시간분의 거리죠. 주기분의 람다죠. 람다 F고요. 그 다음에 매질에 따라서 파동의 속력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질 A에서와 매질 B에서의 파동의 속력은 달라져야 할 거고요. 하지만 얘는 매질 A나 매질 B는 지금 동일한 파원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일정해야 되겠죠. 즉 진동수 전 이 두 번째로 풀겠습니다. 2분의 1 헤르츠 2분의 1 헤르츠고요. A에서의 파장은 4m, B에서의 파장은 2m. 그러므로 속력은 A는 2m/s, B는 1m/s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A에서가 B에서의 2배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101페이지 봅시다. 101페이지 파동의 반사 굴절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림 가는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림 나는 밤에 발생하는 소리의 진행 방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예요. 야, 그러면 지금 가에서는 파동의 시작점이 여기고요. 지금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어디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 그래프가 아니죠. 이 경로를 보면은. 얘가 법선이고요. 바로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밀한 매질은 어떤 매질이 밀한 겁니까? 파동의 속도 차이에 의해서 굴절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잖아요. 밀한 거는 속도가 느린 거, 소한 거는 속도가 빠른 거라고 했었죠. 또 다른 말로 밀한 거는 굴절률이 크다, 소한 거는 굴절률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파동의 속력에 따라서 주기분의 람다 F에 따라서 얘는 지금 동일한 파원이기 때문에 진동수는 항상 일정하겠죠. 진동수는 일정할 거란 말이에요. 즉 파장은 뭐에 비례한다? 속도에 비례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파장이 긴 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파동의 속력이 더 빨라야 됩니다. 그래서 파동의 속력이 빠른 소한 매질에서 파장이 더 길어야 하고요. 파동의 속력이 느린 파동에서 파장이 더 짧아야 한다. 이렇게 적어놓고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빛의 파장은 물에서가 짧다. 물에서가 짧습니까? 물에서가 짧다. 맞는 말이죠. 니은, 가에서 빛의 진동수는 어떻게 돼요? 동일한 파원이기 때문에 항상 같아야 된다라고 했었죠. 틀렸습니다.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따뜻한 공기에서보다 크다.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 매질의 조건이 달라잖아요. 동일한 매질의 재질이 같지만 매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서로 다른 매질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를 갖다가 쉽게 우리가 항상 봐왔던 그림대로 그리자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사이에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을 이렇게 한번 적어주세요. 그려주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차가운 공기에서 따뜻한 공기, 즉 얘도 밀에서 소로 이동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디귿. 그래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더 빠르다. 야, 차가운 공기가 미라는 거죠. 미라는 게 뭐였어? 속력이 느린 거였죠. 그래서 얘는 틀린 게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수능 문제. 그림 가는 공기에서 유리로 진행하는 빛의 진행 방향을, 나는 낮에 발생한 소리의 진행 방향을, 다는 신기루가 보일 때 빛의 진행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야, 먼저 공기에서 유리로 간대요. 야, 지금 동일한 파원입니다. 여기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공기에서 유리로 갔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얘는 소에서 밀로 간 거죠. 얘가 법선이고요. 소환 매질은 뭡니까? 파동의 속력이 빠른 거, 굴절률이 작은 거고요. 밀한 거는 파동의 속력이 느린 거, 굴절률이 큰 거라고 했습니다. 파동의 속력에 파장이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속력이 빠른 게 파장이 길고요. 속력이 느린 게 파장이 짧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야, 그러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 봐볼까? 얘도 따뜻하다, 차갑다. 매질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동일한 공기라고 할지라도 서로 다른 매질이라고 봐야 될 거고요. 속도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꺾였죠. 곡선으로 꺾였지만 우리가 보기 쉽게 그리면은 얘는 이렇게 꺾인 거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신기루 같은 경우도 이거죠. 신기루 같은 경우도 지금 요거잖아. 얘 같은 경우도 얘가 서로 다른 매질의 경계면이고 얘가 이렇게 꺾였다라고 보셔도 되는 겁니다. 즉 따뜻한 공기가 무슨 매질이 되는 거예요? 소환 매질이 되는 거고 차가운 매질이 밀한 매질이 되는 겁니다. 기억, 가에서의 굴절률은 유리가 밀한 게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나에서 소리의 속력은 차가운 공기에서가 크다. 차가운 공기에서가 크다. 차가운 공기는 소환 매질이잖아요. 소환 매질일수록 파동의 속력이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차가운 공기가 소환 매질이 아니라 밀한 매질이잖아요.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속력이 더 작아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다해서 빛의 속력은 뜨거운 공기에서가 크다. 야, 뜨거운 공기가 어디예요? 소환 매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환 매질에서 더 빨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파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의 파동이 매질 1에서 2로 진행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1, 2는 A, B 중 하나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볼게요. 지금 이 그림은 지금 뭐가 나왔냐면은 파면 그림이 나왔어요. 파면. 야, 파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파동이 진행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요렇게 진행하는 그림이네요. 즉 얘는 지금 어디서 어디로 지금 진행한 겁니까? 이 그림의 패턴을 보면은 바로 소에서 밀로 진행한 거죠. 소환 매질은 파동이 속력이 빠른 거, 굴절률 작은 거, 밀한 매질은 파동의 속력이 느린 거, 굴절률이 큰 거. 그리고 파동의 속력은 파장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기억. 가에서 파동의 속력은 B가 어디야? 밀한 게 더 빠릅니까? B에서가 크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래서 X 치고요. 2번 매질은 B다. 이것도 볼게요.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지 못하는데 서로 다른 경계면을 한번 그려봐요. 야, 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실 얘가 이렇게 간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리고 법선 한번 그려볼게요. 법선. 그럼 이러면 좀 명확해지죠. 얘가 입사각, 얘가 굴절각.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겁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거예요? 밀에서
소로 이동하는 경우죠. 밀에서 소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질 1은 밀한 매질이기 때문에 얘는 매질 뭐가 돼야 돼요? A가 돼야 되는 매질이고요. 얘는 B가 돼야 되는 거죠. 맞나? 그쵸? 그래서 니은 매질 2는 네, 실수했습니다. 제가 밀한 매질이 뭐였어? 밀한 매질이 매질 B였죠. 얘가 B가 돼야 되고요. 이 소한 매질이 A가 돼야 되겠죠. 네. 실수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그래서 매질 2는 B다. 이거 틀린 말이 되겠고요. 나에서 파동의 파장은 누가 더 길어야 됩니까? 파동의 파장이 길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파장이 길다라는 거는 소한 매질을 말하는 거예요. 소한 매질. 근데 소한 매질이 어디였어? A였지. 그치. 매질 2라고요. 그래서 매질 2에서의 파장이 더 길어야 한다. 이거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수능 기출 문제인데 다음은 물결파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물결파 실험 장치 한쪽에 유리판을 넣어 물의 깊이를 다르게 한다. 일정한 진동수의 물결파를 발생시켜 스크린에 투영된 물결파 무늬를 관측한다. 결론이 나오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지금 여기에 뭐가 나왔냐면은 실험 결과 유리판을 넣은 영역에서 요 파장이 유리판을 넣지 않은 영역에서의 파장보다 어떻게 돼요? 작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진동수는 항상 같을 거고요.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어디서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파동의 속력은 파장이 더 긴 곳이 더 크다. 왜? 파장이 더 길기 때문에 얘는 작을 것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진동수는 같아야 되겠죠. 여기서의 진동수나 여기서의 진동수는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굴절률로 볼까요? 굴절률은 상대적으로 더 커야 되고요. 얘는 굴절률이 상대적으로 작아야 됩니다. 즉 2번 매질은 무슨 매질이에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소한 매질이고요. 그 다음에 1번 매질은 밀한 매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맞죠? 진동수는 파원이 같았잖아. 파원이 같았기 때문에 진동수는 항상 같아야 한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깊은 곳에서가 얘가 깊은 곳이죠. 얘가 깊은 곳, 얘가 얕은 곳이죠. 깊은 곳에서가 얕은 곳보다 크다. 속력은 깊은 곳이 더 크다. 맞는 말입니까? 그렇죠. 깊은 곳이 속력이 더 크죠. 그래서 디귿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